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가 팍팍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우리 이틀 동안 아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극강으로 높았었는데, 밤이 되니까 좀 차가운 바람도 돌고 미세먼지가 약간은 좀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또 봄꽃들, 특히 벚꽃이 아주 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어, 천변이나 또는 이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운동 삼아 걷게 될 때 이 봄을 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단원을 볼 텐데요. 자, PPT 화면에 나와 있듯이 중단원 2, 자녀 돌보기와 조화로운 가족관계입니다. 자, 그 중에 2-1 자녀 돌보기 소단원을 함께 배울 거예요. 자, 교과서는 30쪽에서 33쪽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임신과 출산 등을 함께 배웠는데요. 그 후에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지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여러분들에겐 필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의 부모가 되었을 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신생아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신생아기의 뜻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봐주세요. 신생아기는 출생 후부터 4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약 한 달이 되겠죠. 이때 급격히 바뀐 외부 환경에 아이가 태어나서 서서히 적응해 가는 시기를 일컫는데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꼭 밑줄을 긋길 바랍니다. 신생아는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신체적, 생리적, 그리고 반사적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신체적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는 평균적으로 50cm이고요. 몸무게는 3.3kg 내외입니다.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크며 신장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의 흔히 이등신으로 많이 보게 되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머리에 숫구멍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늘 보호해야 하며 이것은 생후 18개월까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가만히 아이의 신생 아기의 머리를 보게 되면 깔딱깔딱 이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머리 위에 관찰이 가능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리적 특징으로 신생아 황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생아의 간 기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간에 의해서 이렇게 희석이 되고 농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해서 황달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태어나서 2, 3일경에 눈과 피부가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이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대체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태변을 배설하게 되는데 이 태변은 냄새가 없고 암록색의 변이며 태어나서 3일 이내에 이 태변을 배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체중 감소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생리적 체중 감소로는 태변 배설도 있겠지만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태어날 때보다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감각 기능입니다.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시각은 움직이는 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고요. 청각은
일단 소리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소리에 반응하게 됩니다. 미각으로는 여러 가지 맛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후각이 매우 중요하죠. 엄마 젖과 다른 사람의 젖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자, 우리 신생아기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반사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꼭 치고 별표까지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반사 행동이라는 건 신생아가 외부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크게 이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로 나뉘게 돼요. 자, 이 생존 반사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반사 행동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흡 반사, 숨을 쉬고 내뱉는 그런 반사와 눈을 깜빡거리는 반사, 그리고 빨기 반사. 자, 우리 책 보게 되면 여기에 빨기 반사라고 해서 입에 닿는 것을 무엇이든 빤다라고 되어 있죠. 이 빨기 반사 같은 것 또는 삼키기 반사 등이 이 생존 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생존. 자, 다음으로 원시 반사 같은 경우는 생존과는 무관해요. 관계가 없지만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대부분 생후 1년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30쪽에 보게 되면 뭐 바빈스키 반사, 파악 반사, 모로 반사, 법기 반사 등이 이 원시 해당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특히 바빈스키 반사나 이런 모로 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이름, 명칭일 것입니다. 자, 먼저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살짝 긁게 되면 발가락을 쫙 피는 반사예요. 우리 발가락 긁는다고 해서 발가락 오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신생아기 때는 발을 긁게 되면 발 전체 발가락까지 쫙 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바빈스키 반사라고 해요. 자, 그리고 파악 반사는 손에 닿게 되면 무엇이든 꽉 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 이렇게 잡는 걸 파악 반사라고 하고, 모로 반사 같은 경우는 이 큰 소리가 나면 이 신생아기들은 팔다리를 벌렸다가 쫙 오므리게 돼요. 되게 신기합니다. 정말 해요. 그리고 걷기 반사는 이렇게 양 어깨 쭉지를 잡고 걷게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제 걷는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반사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원래 여기에 동영상이 지금 링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신생아기 돌보기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수유학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 엄마 젖은 대부분 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소화가 매우 쉬운 상태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한테 정말 이만한 먹거리가 없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꼭 초유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초유란 출산 후에 며칠간 분비가 되어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돼서 초유가 분비가 되는데 이 성분은 대부분 각종 면역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농축되어 있고 이 태변 말 그대로 아이의 그 소화나 응가 이런 것들이 배설될 때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뭐 그 외에 유산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뭐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게 모유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초유는 먹이려고 해서 네,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리고 수유를 할 때 가장 아이에게 좋은 이유는 뭐 이런 영양적인 면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과 엄마의 스킨십으로의 이런 신뢰감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트림은 꼭 해 주어야 돼요. 아이는 아직 소화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등을 토닥토닥토닥 쳐주면은 정말 1분 이내에 이렇게 꺽 트림을 하면서 소화가 됩니다. 이거는 모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분유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소화를 시킬 때는 트림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 이 모유를 줬을 때 아이한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도 좋은데 말 그대로 자궁이 50배에서 100배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 우리 주먹만한 크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모유, 아이가 젖을 빨므로써 이 모유 성분이 나타나고 그에 관련된 옥시토신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자극이 되면서 자궁 수축과 더불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역시 엄마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유 다음에 안아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스킨십과 관련된 신뢰감도 형성이 되고 특히 아이는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꼭 목을 안정감 있게 받쳐주어야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접촉은 정서적 안정과 이 뇌를 자극할 수 있어서 훨씬 이런 지적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우기는 대부분 신생아기들은 정말 이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면서 정말 오랫동안 잠을 자요. 하루에 24시간이면 한 14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단 조건이 2시간에 한 번씩 깨면서 먹고 트름하고 응가하고 소변 보고 다시 자고 이런 패턴으로 약 한 그렇죠.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수면 패턴도 찾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 엄마가 정말 좀비처럼 되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 안정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저귀 갈기도 정말 아이가 정말 작아요. 태어난 아기, 특히 신생아기는. 그리고 대소변을 자주 보고 피부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짓무를 수 있고 이게 상처가 날 수 있어서 기저귀는 수시로 잘 갈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31쪽에 목욕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목욕을 시키면 일단 아이가 청결할 테고 신진대사, 이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어서 뭐 키나 이런 성장에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목욕을 언제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뭐 취침 전,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아이가 계속 흘리고 침 흘리고 뭐 계속 그러기 때문에 계속 씻겨줄 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닦아주고 마지막에 잠 잘 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어, 목욕을 해주면 됩니다. 단 열이 있을 때는 이제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감기나 이런 것들 신생아들이 걸리면 중환자실에 가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뚝딱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감기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네, 이런 열이 있을 때는 절대 목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탯줄, 우리 탯줄이 떨어지고 보통 일주일까지 물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잘 그쪽을 감싸고 이제 씻겨야 돼요. 그리고 배꼽이 형성되기까지 늘 목욕 후에는 이런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약국에서 이제 소독약을 사서 딱딱딱딱딱딱 핀셋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해주면은 예쁘게 아물게 되면서 배꼽이 우리가 달고 있는 배꼽이 형성이 됩니다. 네, 목욕시키는 방법이 나왔죠?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목을 잘 가눈 다음에 이제 얼굴을 눈, 코, 입 순으로 잘 씻어주고 머리도 이제 잘 감겨줍니다. 신생아 샴푸나 이런 바스 제품들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용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약한 세정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다 감게 되면 이제 가슴, 배, 팔, 다리
순으로 이제 씻기게 되고, 앞부분 됐으면 이제 뒤를 잘 받쳐서 뒷목과 등을 씻깁니다. 그리고 물기를 잡고 이제 옷을 입혀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거의 약 10분 이내로 하는 걸 가장 추천하는 목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영양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신생아기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영아기예요. 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영아기란 출생 4주 이후부터 24개월까지의 시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주 후부터 약 2년까지를 영아기로 보는 거죠. 선생님 아이가 이제 지금 26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영아기는 탈출을 하고 이 다음 시기인 유아기가 된 거예요. 유아기. 자, 이 영아기는 신생아기만큼 정말 중요한데 특히 신체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신체 발달은 출생 1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키의 약 1.5배에서 몸무게 약 3배까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1차 성장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2차 성징은 언제죠? 네, 맞아요. 성장기는 대부분 청소년기 때 보는데 1차 성장기는 영아기 때 보게 됩니다. 영아기 때 정말 급속도로 키나 몸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변화무쌍하게 크고 잠을 또 못 자요. 다리도 아프고 이도 나고 계속 크기 때문에 자다가 맨날 우는 게 일이에요. 네, 잠을 못 잡니다, 이때도.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생후 6개월부터 약 30개월까지 이 전니가 20개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가장 늦게 이제 나는 게 어금니예요. 선생님 지금 아들도 어금니가 아래 하나만 나고 3개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은 다 지금 나았어요. 그래서 어금니가 더 이제 잘 자라야 맛있게 뭔가 다 씹을 수 있겠죠. 저작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오고 소화가 더 잘 이롭기 때문에 이 전리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영아기의 운동 능력 발달 순서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체 성장 속도는 개인차가 유발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 몇 개월쯤 이런 걸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먼저 뭐 1개월 때는 머리를 살짝 들을 수 있고요.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4개월은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걸 다 영상으로 남겨놨어요.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이후 되면 이제 혼자 앉게 되고, 이제 9개월부터 뭐 약 한 12개월까지는 이제 붙잡고 서고, 아니면은 그 보행기나 아니면 카트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걸음마 연습하는 이제 그런 거를 잡고 아이들이 이제 보행을 하는 거죠. 걷는 걸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 기뻐요. 정말 와, 막 한호성 하면서 온 집안이 이 아이 때문에 정말 행복감을 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15개월 이후가 되면 이제 스스로 걷고 나면 이제 뛰고 아주 이제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날다람쥐처럼 막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막 다치고 이래요. 자, 자, 이렇듯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매 순간 키우면서 감동과 기쁨,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항상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런 과거 예전 어렸을 모습을 늘 품고 계실 텐데,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리사랑,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이 광경,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 네, 너무 사담이 너무 여담이 길었습니다. 네. 자, 언어 쪽에서도 의사표현 단계가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울어야 엄마가 배고픈지, 똥을 갈아줘야 되는지,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엄마가 부를 때 이런 식으로 울음을 많이 표현했다면 이제 조금씩 크면 옹알이를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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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부, 부, 부.
막 이러면서 정말 귀여워요. 그러다가 이제 7, 8개월쯤 이제 한 음절씩 표현을 하고, 이제 그 1년 이상 되게 되면 한 단어, 두 단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엄마, 아빠. 네. 정말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럴 때 대부분, 아,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을 부모님이 하시죠. 네, 이런 언어 발달까지 보았습니다. 자, 영화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인지 발달입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로 선생님이 출제를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신생아기, 영아기 보고 다음 시간에는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인지 발달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요. 각각 발달하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냅니다. 먼저 자아의식 또는 자기인식, 자아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실험을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아이의 코에 물감을 딱 묻힙니다. 그리고 거울을 비춰줘요. 거울을 보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 아이가 자신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있는 코를 지우게 되면 자아의식이 발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울 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거울에 있는 코를, 거울에 비친 거울 속에 있는 거울을 막 매만지면 아직 자아의식이 발달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용이 돼요. 자, 자아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하죠.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해요. 자, 대상 영속성 개념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그 물체가 계속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자, 여기 아래 볼까요? 곰돌이가 자고 싶대. 오잉? 뭔 소리지? 이렇게 아이가 지금 물음표 하고 있잖아요. 곰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 곰돌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디 있는지 알고 찾을 수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제 딱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대상 영속성, 말 그대로 영아기를 거치지 않은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랑 이 분리불안, 말 그대로 떨어지기 싫어서 엄청 울고 엄마가 지금 눈앞에 없으면 정말 안 될 것처럼 울고 난리가 나요. 하지만 영아기의 대상 영속성 개념이 획득된 영아기 아이들은 아, 엄마가 내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직장에 가든 어디 가정에 있든 날 여전히 사랑하면서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지고 그 안에서도 조그만 사회생활을 우리 아이는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이나 물체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걸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대상 영속성 그리고 자의식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네, 영아기 때는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유나 또는 분유뿐만 아니라 꼭 해야 할 게 바로 이유식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자, 생후 4개월에서 6개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목적은 당연히 수유로 또는 분유로 부족한 영양소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철분이에요, 철분.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먹게 되는 게 이 철분은 먹음으로써 우리가 햄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소고기를 다진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많이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돌 이후에 식사 준비를 위해서 특히 이제 다른 맛성분을 좀 아이들이 이렇게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편식도 이런 게 나중에 하면 너무 심해지는데 이런 맛 같은 게 이런 단맛, 신맛, 짠맛 이런 것들이 있고 밍밍한 맛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알레르기 성분 같은 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이유식을 꼭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아이는 4개월에서 6개월부터 시작을 하고 영양소 공급이 주된 목적이고 그게 바로 철분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훗날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재료를 한 가지씩 늘리면 됩니다. 자, 이유식 단계는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요. 그래서 대부분 되게 이제 미음식으로 이게 거의 물이라고 보는 이런 유동식이었다가 점점 이제 밥과 같이 진밥처럼 이런 밥풀이 아예 눈에 딱 띄는 형태로 이게 단계별로 나눠서 제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아기의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배변 훈련인데요. 말 그대로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에요. 아직 선생님 아이도 26개월인데 시도조차 못해요. 왜냐 진짜 말 그대로 기저귀를 막 3년 내내 착용하고 있잖아요. 뭐 사계절 내내죠. 사계절 내내. 그렇기 때문에 막 짓무르고 아무리 요즘 기저귀가 잘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빨리 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번 여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빨개 벗고 다니면서 어디다 오줌을 싸든 뭔가를 하든 배변 훈련을 이제 돌입을 하려고 해요. 아기 변기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도 전혀 우리 아이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3-4살이 되기 전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대소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분위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일 때 영아가 배변 훈련을 하면서 내가 이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형성이 돼요. 성격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혹시라도 너무나 인색하거나 엄청 엄격하고 엄청 혼나는 분위기면 아이는 이제 이 배변 훈련이 다 수치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후에 인색한 성격을 가진다거나 결벽증이 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 영아에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이 자존감이나 자율성 등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미래에도 좋은 성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아이가 언어적인 측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책 등을 정확한 발음으로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이제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알려주는 게 언어 지도로서 가장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놀이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약 2살을 우리가 영아기로 봐서 신체 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애기를 보면, 장난감도 엄청 좋아하고, 막 뛰노는 것도 좋아하고, 달리는 것도 좋아하는 거, 뭐, 엄청 다양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관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마련해 주는 게 부모님이 가장 놀이를 할 때 필요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서 33쪽에 애착 형성인데요. 애착은 대부분 우리가 6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신체적 접촉이 정말 중요한데 이 영아는 이때부터 눈을 잘 마주쳐요. 예전에는 이렇게 눈 초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잘 형성하지 못하는데, 생후 1년 이후부터는 아이가, 눈도 잘 마주치고, 웃고, 자기 표현도 하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너무나 이제 화를 낸다거나 짜증 섞인 걸 하면 아이가 눈치도 보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아이들이 그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항상 마주치고 언어적으로도 사랑한다, 안아주고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도록 애착을 형성하고요. 자, 이런 안정된 애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회성 발달이나 인지 발달, 그리고 정서 발달에 아주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지식 더하기를 보면 애착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안정 애착, 그리고 회피 애착, 그리고 저항 애착, 이 회피와 저항이 함께 섞인 혼란 애착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과 대면 수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엄청 숨가쁘게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았죠. 신생아기와 영아기는 정말 중요하고 다음에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아마 복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걸 봐주고 오셔야 동영상을 꼭 접하고 오셔야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힘내시고 대면 수업 때도 재미있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 수업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기가팍팍 기술가정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